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일입니다. 오늘 보강대 사무총장님으로부터 포럼 사회 진행을 명받아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진행할 때 세 가지 영역에서 먼저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국 선교의 필리핀 선교의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첫 번째 이교성 목사님께서 필한선협의 과거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약 35분 정도 진행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발제에 대한 질문과 또 발제에 대한 응답 시간을 점심시간 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교성 목사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발제자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떨립니다. 현재를 하시는 분들도 요거도 먹을 일이 없고 미래를 다루시는 분들도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 과거사라는 거는 항상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맷집이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폭행죄에 걸리지 않도록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원고를 써보낸 뒤에 11월 말까지 원고를 써보내라 그래서 원고 써보낸 뒤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자료를 찾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까지 정리한 것은 다시 이제 서기한테 보낸 게 있고 오늘 포럼 도중에 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가운데 또 합당한 의견들은 또 제가 수정도 하고 우리 서기부에서도 정리를 해야 될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모으는 일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선협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여기 조금 소개가 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 왜 이 한선협이 존재해야 되느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사관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거는 여기 오신 시니어들이 다 가지고 계신 얘기들이겠죠. 그런 어떤 뚜렷한 어떤 한쪽에 치우친 사관을 가지고 이 글을 만든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서 오늘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많이 만들었는데 물론 초상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다 식구들끼리니까 이 자료는 늘 지난번에도 2년 전에 했을 때도 이제 임원단한테 이 PPT가 들어가 있고 지금도 이제 서기한테 다 PPT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유해서 업데이트할 건 업데이트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특별히 이제 시니어들이 옛날 얘기를 많이 알고 있을 때 젊은 지도자들이 이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또 이어갔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조정이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어떻게 잘못했는가 이런 어떤 역사적인 교훈에 대한 얘기를 옛날 유송영 대감이 그래서 써놨다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한산성처럼 재미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선협의 역사를 40년 제대로 본다 그리고 50년을 내다보면서 정리해 나간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요즘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늦추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역사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가진 분이 공개하기 전에 어떻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공유하면서
뭐 난상 토론이라도 좋고 어떤 또 다른 생각을 써내는 글들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의 선두주자로 이 세 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세 분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비공식적으로 이분보다가 먼저 왔던 분들도 자료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 세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리핀 선교사들이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서로의 권익 보호와 친목 도모를 위해 단체를 결성하게 되는데 주비 한국 선교사들도 사역의 협력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 효과적인 결과를 함께 나누는 화해와 협력의 기치 아래 그 단체를 조직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저 위에는 이제 한인교회 우리 한 목사님이 세례식 할 사진이고요. 밑에는 우리 그 성서공회 최찬영 선교사님 사역 사진이 어디인가 있는 겁니다. 밑에도 다른 나라 선교사들까지 와서 바교에서 초창기 선교사 때 할 때 사진이 저기 이제 우리 초창기 선교사님과 관계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이제 김알용 선교사님이 저 라오악에서 사역하던 사진, 그 다음에 이 밑에는 한인교회 신영기 장로님 얼굴이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영기 장로님 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초창기 한인교회 사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불락간에 기도원인가 무엇을 만든다고 합동주 선교사들이 회동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 사진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데 제가 조금 훔쳐서 소개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안티폴로에 왔을 때 선교사 가족들이 아마 여기가 고교 근처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선배 선교사님 사진첩에서 제가 찍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초창기 있었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84년도에 PTS가 티처스 빌리지에 처음 생겨났을 때 이제 합동적 선교사들이 모임이고, 여기는 제 선임자 우리 김병윤 선교사가 클라크에 국제결혼 여자분들을 통해서 한인교회를 할 때 그때 사진이고요. 여기도 우리 선배 선교사님, 우리 유동원 선교사님 크리스찬시티교회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왜 소개하냐면은 단체가 없으면 이런 사진들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는 거죠. 단체의 역사를 이어가는 분들이 사진을 모아서 그 단체 역사를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모일 때는 다 소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움직여? 그래서 각 교단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짜투리 사진들을 정리해서 모으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필리핀 선교 단체가 결성이 된 것이 86년 12월입니다. 그때 이제 초대 회장으로 백병수 선교사님이 일하시고 또 선교사들 사모님들 모임이 있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87년에 WEF 총무로 떠나는 준변수 박사가 그때 아마 BCC 대표를 했을 텐데 그분을 송별하니라고 우리 선교사들이 다 모였던 것 같아요. 선배 선교사들의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총회는 김알영 선교사님이 회장을 하셨고 3차 정기총회는 김유식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88년도에 1차 시카고 선교대회에 필리핀에서 여러분들이 참석한 사진이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88년도에 최찬영 목사님 초청 선교 세미나가 있었고요. 시카고 참석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89년도에 BCC 준변서 박사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89년 7월에 마닐라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미주에서나 한국에서나 선교 지도자들 오셔서 필리핀 선교사들을 만나셨던 그때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도에 홍승구 회장 내비게이터에서 파송되신 분이 일을 하시다가
베트남으로 갔다가 또 태국으로 가셔서 7월부터 이성찬 목사님 부회장이 이제 승계를 해서 그 해에는 이제 회장님이 두 분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모임이 있고 90년도에 이제 김원배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저기 이 바기오 지진 사진을 제가 신문에서 따서 올린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그 한선협의 사명감이랄까요? 사관을 찾으라 그러면 이런 재난의 시기에 한선협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다는 것을 여기 이런 재난의 사진들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한선협이라는 단체가 개인이나 지역 선교부보다 더 강한 건 뭐냐? 위로의 힘이 아닌가? 어떤 그 연합을 통하여서 커넥션의 파워가 더 커지지 않는가? 이런 쪽에서 제가 한선협이 존속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1년도에 박기호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면서 학위 받으시고 들어오시면서 한국 선교단체 협의회로 개편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사관과의 관계 어떤 소위 선교사라고 하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가는 데 대해서 선교사라는 명예만 더러워질 수 있냐 이런 면에서 이제 단체 협의회가 친교 성격에서부터 단체 협의회로 들어가면서 이제 명단들이 파송 샌딩 바디가 있고 리시빙 바디가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위주로 선교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됐달까요. 새 출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역시 이제 피나투보 화산 피해 지역에 살던 선교사들과 또 임원들이 한선임 임원들이 피나투보 지역을 한번 탐방하러 간 그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왜 이걸 실었느냐 기억하시겠죠. 재난의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몇 명이라 할지라도 중앙에서부터 방문해 준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은연중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필리핀 장로교단 이제 같이 하겠다는 장로교 협의회가 BTS에서 모였을 때 모습이고, 그다음에 AIT 호텔에서 선교 정보 세미나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대 정기 총회를 하고 박기호 목사님이 다시 회장을 한 번 더 하시고 그때에 한선협 그 선교단체 요람이 처음으로 나오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여상일 목사님이 그 이어서 하시고 띠목 사무실이 오픈이 되고 한선협 해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한선협 해보 뭐 미션 피노 여러 가지 선배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신문으로 되다가 그 원본들을 제가 다 모아가지고 한선협 사무실에 뒀는데 지금은 이제 보물찾기를 해야 그 상자들이나 그때 당시에 한선협 사무실에 기증된 모든 자료가 안티폴리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예,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이제 선교사 가족 수련회가 거대하게 우리 제2공항 옆에 어딘가에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선교센터 3층에 선교사 자녀 기숙사 설립이 된 것은 여기는 제가 자세하게 안 썼지만 그 로잔대에 오셨던 분들이나 여러 선배들이 선교사 자녀 기숙사 문제로 모금을 했는데 땅까지 샀는데 건축할 돈이 없어서 마침 센터를 짓고자 하는 바울선교회에 그 땅을 물려주고 바울선교회가 건물을 지으면 3층에 선교사 자녀 기숙사 몇 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합의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자녀 기숙사 설립도 거기에 현판식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한국 아카데미를 지으면서 또 바울선교회는 공간이 좁으니까 바울선교회에서 일정한 어떤 헌금을 받아서 한국 아카데미 건축안에 넘겨주는 일까지 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자녀 기숙사 문제는 바울선교 센터를 떠나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4년 김은호 목사님 또 여기에 새롭게 한선 요람도 새로 내시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필리핀 복음화 선교대회를 PTS에서 여러 어른들을 강사들을 많이 모시고 했죠. 97년도에 전남주 목사님 지금 미국에 계시는지 CCC 대표로 계실 때 했고 또 선교사 체육대회도 또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람은 2년에 한 번씩 해보자 그랬는데 어떤 때는 이제 연속으로 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97년도에 12월에 마운석 목사님이 마닐라 바깥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대표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참 좋은 일이었는데 이제 부회장이 이어서 하던 그 또 전통이 깨어지는 일이 또 있어서 어쨌든 마운석 목사님이 그때 시대적으로 꼭 되셔야 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문제인데요. 지역 선교사회가 강하여지면서 지역 선교사회가 법인 등록을 하고 지역 선교사회가 단독 어떤 행사를 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그 마원석 목사님이 속한 그 바교 지역인데 그 지역의 선교사회 이름이 어떻게 보면 전국을 포괄하는 이름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북부라는 말을 넣든지 바교라는 말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임원들이 찾아가서 며칠 동안 같이 수련회를 그쪽에서 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임시총회를 하고 또 그쪽에도 임시총회를 해서 이 명칭을 북부라는 말을 넣거나 바교라는 말을 넣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태 목사님 회장식입니다. 그때에 이제 KWMF 마닐라 대회가 있어서 김유식 목사님이 KWMF 회장으로 초대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곽시동 목사님이 회장이 되시면서 신문으로 미션 헤랄드를 만들고 꾸바오에 사무실 개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무실이 띠먹에 EPM 사무실 그 건물에 있다가 그 다음에 꾸바오로 옮겨진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강성 목사님이 회장하실 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두혜 목사님이 회장하실 때 여러 가지 집회들이 많았고 요람 대신에 작은 주소록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요람을 가지고 이 필리핀에 드나드는 도우미들이 요람을 훔쳐가기도 하는 거예요. 전화기 옆에 있는 요람을 주소를 다 찍어가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면서 이 아떼들이 다른 선교사들 집으로 전화를 계속해서 아떼 필요하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보가 많이 유출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턴 요람 만드는 데 대한 특별히 얼굴 사진까지도 넣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CCC 민도를 갔다가 건너오던 그 CCC 대형 사고가 있어서 시신을 수습한 분들은 이쪽에서 이제 장례를 지냈고 수습하지 못한 분들은 바탕가스 장로교에서 관이 없이 장례식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참 슬픔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대 우리 정기총회에서 김종환 목사님이 회장이 되고 다시 사무실을 꾸바오 길 옆에다가 개설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장 초청 신년 기도회가 마카티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장을 이어받아서 신년 기도회를 김보밀 장로님 모시고 했고 또 PCEC와의 대화 또 한국 아카데미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사회와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꾸바오에 사무실 해놓으니까 1년 동안 몇 사람 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개소식 하는 날 임원들이 다 오지. 그 외에는 임원들도 꾸바오에 스탑바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브룩사이드 그 이제 이글리시아니 그리스도 뒤에다가 8,000페소짜리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근데 열어도 이 사무실에 임원들도 한 번도 안 와보고 1년 만에 이제 후임 회장이 안티폴로 자기 사무실로 모든 비품을 가져가서 지금까지
깜깜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30주년 기념 행사를 마닐라에서 했죠. 그리고 이제 20대 회장님,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한선협이 열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 한선협이 갑자기 약화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선협 체육대회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고요. 그리고 김삼환 목사님 영성 집회도 수백 명을 모아서 로하스 볼르바드 옆에서 했죠. 여기서부터가 조금 시끄럽고 우리가 얼굴이 뜨겁고 또 제 자신도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회장의 재선으로 소란이 생겼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선교사회가 갈라지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돼서 결국은 2006년 3월 21일 선교협이 이제 분리되어서 한선협과 선교협으로 양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뭐 초상권 얘기하진 않겠죠. 제가 어디서 사진을 요즘은 뭐 카톡을 하니까 사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이제 아까 오상훈 목사님 출범했다는 걸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세미나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임원들부터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선교협이 계속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크마 활동이 그 기간 동안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선협이 약화되어지고 선교단체가 둘로 갈라지니까 이제 PCC 쪽에서도 대표성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크마를 저는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긍정적으로 쓴 거요. 이제 대안이라는 게 어느 역사에는 나오는데 이제 한선협이 약화되면서 대표권이 상실됐을 때 이제 나쁘게 갔으면 제가 하나회라고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과도기적인 역할만 아크마가 해줬기 때문에 제가 하나회라는 말을 뺐습니다. 여기 대단한 인물들이 여기에 한기총과 PCC와의 그 교량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한선협이 약화되어서 일을 못할 때 한기총을 연결해서 필리핀의 재난지역을 도왔다고 하는 면에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선교협과 한선협이 합쳐야 된다는 그런 의논이 가다가 그때 당시 이제 한선협 회장이 어떻게 한도수 목사한테 넘겨졌는데 한도수 목사님은 뭐 원치 않게 받아가지고 이따가 또 이분이 브라질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래도 이제 두 단체 협력을 위해서는 이 한도수 목사님이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단체가 합치자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서 은강교에서 모였고 김관영 회장, 사무총장 최강기, 이사장 임종웅 이렇게 선임하고 이 한선연이 출범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이제 회칙을 만들 때 총대권을 만들 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제 안 들어온 단체도 또 생기니까 여전히 이제 연합을 했지만 또 제대로 안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저 한선협 쪽에서 완전히 마음을 안 주었으니까 또 정통성 문제가 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연합으로 한선연이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주저주저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에는 국제중앙교회에서 한국선교단체협의회 복구총회가 생겨서 모종천 회장을 선출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선연 임시총회가 있었고 또 체육대회도 있었고 뭐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많은 회원들의 모임이 업데이트가 되지 못하고 모임에 탄력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리더십에 대한 불만들이 안 생길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러면서 여기의 문제도 여기 역사도 우리가 잘 정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 혼란기에
회장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한 그 불신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 회장들이 중간에 사표를 자꾸 내게 되는 일들을 만드니까 제가 여기 우리 딸이 그린 그림을 갖다 놨어요. 이게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 그림을 우리 딸이 한국 속담 공부를 할 때 저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제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힘이 좋으니까 싸우는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시니어들은 힘도 없어, 싸울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안 나오죠. 슬그머니 안 나오는 건데 싸울 힘이 있는 분들은 또 어쨌든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가지고 선교사 전체는 다시 합쳐야 된다. 다시 합쳐야 된다. 한선연과 한선여 복구단체가 다시 합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한선연 쪽에서는 이두선, 황양군, 조명준, 한선여 쪽에서는 송성우, 이봉춘, 정용구, 홍은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항, 두 단체명이 아닌 제3의 명칭, 임원회장, 정경회장단을 인정하지 않은 게 선교협입니다. 선교협이 왜 정경회장단을 향하여 고개를 흔들었느냐? 정경회장단들이 회장 추천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잘못 추천한 것 때문에 선교협이 반발을 일으켰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모든 회칙에서 정경회장이라는 용어를 없앤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정경회장이 됐을 때니까 그렇게 보니까 내가 그걸 살리라 그러면 자기 우대 받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정경회장 중에 하나였으니까 정경회장 빼는 데 대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임자들이 잘못 판단을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과 젊은 층들이 생각하는 것과 선임자들은 다 인맥이 있잖아요. 곤란한 관계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회장 추천권을 가져도 어쩔 수 없이 뭐 2명, 3명 추천도 하고 어떨 때는 1명 추천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경회장단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가 근데 선임자들이 다 빠지니까 또 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정경회장단은 역사가 지나갔지만 어른들이 인정하자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통합감사이벤트 단합체육대회 통치위원회 임원제안 통치위원들이 열심히 뛰고 자기가 감투 쓰면 안 된다. 그것도 집어넣은 거예요. 단합 행사 후 3개월 이내 총회 개최 합의안. 이런 데 대해서 연합교회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체육대회를 하고 연합교회 김병린 목사님이 또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연할 행사 사진이 없어요. 행사 사진이 없어요. 어쨌든 통합추진위원 6명이 참 수고를 많이 해서 한선총이 이제 다시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9월 2일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박경서 목사님의 사회로 회칙을 통과하고 회장 이봉춘, 사무총장 문주현, 이사장 이훈찬 이렇게 해서 이제 평화하에 필리핀 선교사회를 이루었는데 세 단체 이름은 한선총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행사 직전에 그 통합 과정에서 우리 조태한 목사님이 대신 측에서 순교자로 명명한 이 조태한 선교사님이 참 어려움을 피살당하는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일 날 한선총 통합이 생겼습니다. 이봉춘 목사님이 또 열심히 한 해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년 구국 조찬기도에도 비전교에서 가졌죠. 그리고 이제 황양건 목사님, 강요한 이사장 체제가 또 그 이듬해 출범을 했고 국가 조찬기도에도 임력원들이 참석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마닐라 명성교회에서 종회가 이원식 회장님을 이제 선출하게 되어지고 선교사 체육대회도 가졌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임원 임시총회 때 우리 우상호 목사님 팀들이 와서 이제 합주회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문전 회장, 박은남 사무총장, 제동아 이사장 여기에 출범했는데 이때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클로반 쓰나미 때에 한선협은 뭘 했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다클로반의 이 피해 사진을 지금 실은 것. 그리고 이제 2014년 4월에 몇 교회에서 순회하면서 세월호 추모 및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주관했는데요. 이거는 임원 주축은 빠졌습니다. 임원들 어디 간 게 없었어요. 이때에 이제 이미 한선 총원 문제가 있다고 여론들이 지금 들끓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세월호 추모 예배를 서너 군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모금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회장님이 한국서 들어오셔가지고 또 40년 행사라고 했어요. 근데 광고도 없이 어떻게 하셨어?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로 한선총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무기력함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증폭되면서 모든 모임이 중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2015년 2월 1일 신년기도회가 새생명교회에서 열렸는데 교민 선교사 한인교회가 함께하는 특별연합기도회, 이때의 한선총은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9일 경에 몇 전 회장들이 중지를 모아서 임기를 정식으로 끝내지 못한 2014년 임원들 또 이사들을 추슬러서 새롭게 선교사 대표기관을 세우자, 이런 역할을 이제 하면서 찾아보니까요, 발전기금이라고 그때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수십만 페소 발전기금이 관리 불실로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있던 모든 입력은 서류 보따리들도 어디로 간지 없어진 게 이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어간다는 게 참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이제 모여보자고 이렇게 옛날 임원들 몇 분들 또 이사들 몇 분들 나와서 전체 모임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큰절도 하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 필한선협이나 뭐 이름은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전국을 아우르는 이 대표기관이 치선협이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국을 대표하는 우리 필한선협이 필요하겠느냐,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KWMF나 KWMA나 KWMC나 대사관이나 한인회나 또 PMA나 심지어 뭐 MCCP도 관계된 교단이 여러 있거든요. PCC 이런 쪽에 누가 대표를 할 거냐고. 그럼 마닐라 회장이 간다 그러면 동선협은 또 뭐 핫빠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 대해서 뭔가 공감대가 있어야 분명한 거지. 왜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이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 뭐 대표성 가지고 한국의 명함 만들어 돌아다니는 사람 다 치워라. 이래서 이제 어떤 불신에서 또는 상처에서 이 대표성이 없어지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치와 연합의 본부 역할을 하는 구심점은 어딘가 있어야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역사성, 역사자료. 제가 서기를 이제 부서기 하다가 서기 2년 하고 총무 2년 했어요. 총무를 뭐 한참 있다가 또 총무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선협 회장으로서 그때 지역 회장이 또 임원 들어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 발간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이 한선협 같은 데 관계된 임원을 제가 7년을 한 거예요. 근데 보따리가 꽤 있습니다. 꽤 서기 보따리가 꽤 있고, 띠목에 사무실이 있다고 꾸바에 왔다가 브룩사이드에 사무실까지도 책꽂이가 좀 있고 컴퓨터도 있고 남은 책 보따리도 있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 갔겠느냐. 왜냐하면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게 다 흩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케어, 위기와 소외지역 선교사들을 3겹줄로 보살펴도 모자라는 게 이 위기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적인 전략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역 개발, 동선협의 행사를 하면서 민다나오 개발을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민다나오 선교사들이 저 북부 유고로 선교를 다루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전략을 우리가 다른 지역 선교사들한테라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전략 개발, 리더십, 국가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지역 선교사회가 필요하지만 필한선협과 소속 선교사회와 삼겹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KWMA 또 KWMF를 한선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는 인한선협, 베트남은 뭐 대한선협, 필리핀은 필한선협인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삼겹줄이 되고 어떤 그 합집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 전략을 후배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어쨌든 존재의의와 사명감을 이렇게 5가지 정도로만이라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한선협 재건을 위해서 비대위가 조직이 되어졌고 이제 우리 김유식 목사님을 초대해서 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40주년 기념대회는 역시 한선협이 복구가 안 되고 재건이 안 됐기 때문에 필리핀 선교 40년사 발행위원회 주관으로 바빌론 호텔에서 이제 여러 강사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필리핀 한인선교사 준비위원회 가칭을 이제 가지고 모여서 이운찬 위원장, 종무성봉환 목사님 이렇게 해서 지역에 많이 수고를 하시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정관 초안을 완료하고 정관을 통과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통과할 때 지역 선교사회 문제 또는 여기 현장에 와서 선교단체에 가입이 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회원권의 문제가 끝까지 아마 조율이 되기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였고 그래서 우선은 한국에 있는 샌딩 바디가 있는 단체 위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얘기로 아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우리가 지선협에 총대권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여기서 필리핀서 자생 선교단체 샌딩 바디가 없이 여기서 펠로우십으로 조직된 선교단체들에게도 총대권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1기 한선협 재건이 되어져서 최영 대장님, 부회장 고강태 조성일, 사무총장 김낙근 이런 분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한글 따갈로그 성경 출판 감사 예배가 은강교에서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집어넣었는데 이때 최영 대장이 와서 인사말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선협에서 이 문제를 또 발전시키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 따갈로그 성경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잡았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이후로 한글 따갈로그 성경 찾는 분이 있습니까? 뭐 활용에 대해서 재판 찍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소식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다 그러냐. 그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한국 선교사 6월절 행사를 금남교회 도움으로 마닐라 호텔에서 했죠. 그리고 이제 전략 포럼 선교 전략 포럼을 주비교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비교에서 총회를 해서 차원회장 고강대 사무총장이 선출되었는데 이때도 이제 많이 모이지는 못하고 새로운 선교 단체가 업데이트 되지는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원 수련회와 전략 회의를 마한감에서 팰러스 호텔에서 가졌는데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선택된 분들만 택함을 받은 분들만 모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토리아 플라자 호텔에서 주광설 이태희 목사를 모시고 우리가 집회도 했고 8월 9일 날 필리핀 교회 지도자들 PMA나 PCEC 지도자들 선교 지도자들을 모시고 우리 함께 전략회의를 가졌던 것이 포럼을 가졌던 것이 참 무게 있는 그런 행사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한인중앙교회에서 김낙근 회장이 선출되고 새로운 임원단이 조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팀이 또 전략 세미나를 가비트에서도 하고 또 바울 선교센터도 하고 여러 군데서 선교 전략 포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9월 12일 이마누엘 교회에서 총회를 갖고 조성일 목사님 체제가 출범을 했고 또 여기 대사님 한인회 회장님이신가 여기 와서 인사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요 그림을 제가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거 그리기 어려워요. 예, 우리가 걸어온 아픈 역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정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대충 하는 거는 재주가 있지만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만드는데요. 물론 여기 지금 당사자는 여기 안 계시지만 이분이 이 한선협 역사 이래로 3번 한선협 회장이 된 분입니다. 네, 3번째 회장 이름은 뭐 한도수 목사님한테 넘어갔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 복구총회의 두 어른 이분도 몇 달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과도기 속에서 한 달도 못한 분도 있는데 무슨 전 회장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근데 성경에는 7일간 왕노릇한 사람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고 짧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아픈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이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던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사장분들은 돈줄은 또 이사장들이 회비를 거두니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또 해야 되고, 또 뭐 길든 짧든 이분들이 또 역사를 이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2016년 3월 31일 필한선협이 이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분열의 역사가 없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선임자들이니까 제가 이것은 우리의 아픔이죠. 아픔이니까 제가 이거를 용기를 내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요거 옛날에 제가 본 책이죠. 여기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네, 여기 이제 3호 선교사의 역사를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숫자 가운데 여성 3호 선교사는 절반이기도 하지만 여성 싱글 선교사들의 숫자가 더 들어가서 남자보다는 여자 선교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들 오늘 왔다가 사모들 안 오면 자기는 간대요. 여기 이제 우리 최강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시니어 모임인 줄 알고, 시니어 모임은 사모들 같이 온다고 그래서 인사하러 온다고 따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한 분이 계시니까 다행이지만 아마 점심 먹고 집에 가려 그럴 겁니다. 네,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이 여성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리 한선협에서 어떻게 좀 잘 해주실 수 있어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모임에는 이 여성 선교사들이 들어가야 활성화가 되고, 목소리 큰 사람들도 여자분들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게 되거든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임원들이 참고를 해주시라고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옛날 역사이긴 하지만 어린 양 찾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린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군소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소교단들은 자기네 존재를 알아주는 단체가 없어요. 군소교단들이 한국에서 KWMA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는 연락망이 좀 있으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넣었냐면 아직도 한선협을 지켜보고 있는 구경꾼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체 카톡에서 눈팅을 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임원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옛날 한선협의 그 과거를 돌아보라 그러니까 이 피드백을 하는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요거 굉장히 우리 과거를 얘기하는 분한테 딱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 평가는 학술적인 평가는 이제 이 황태현 박사님이 쓴 책에 아주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 평가를 한다, 선교를 평가한다. 저도 이제 선교 평가에 대해서 2시간의 강의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학술적으로 근거를 가진 얘기가 이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한선협에서 판권을 가지고 2판, 3판, 4판 계속 찍어도 이거는 장사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자가 여기 계시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선교사들이 이 책을 몰라요. 이 책이 무슨 책인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모르면 필리핀 선교사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만큼 소중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재판, 3판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요 문제가 있는데 제가 평가하는 거는 지금 옛날 지나간 역사를 이제 훑어보는 거지 어떤 학술적인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슈를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규 선교사, 비정규 선교사 문제, 선교사라 그러면서 아떼한테 나쁜 짓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네, 선교사이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이 그 사람 집세도 몇 달 안 받고 그냥 봐줬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면서 그 집 딸을 망치고 도망갔어요. 이게 선교사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선교단체는 변명을 해야 되니까 선교사 명부에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역 선교사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지역 선교사에서 입회 원서 받을 때 파송장 이런 걸 다 하고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선교사 요람을 만들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슈가 있었어요. 박교 선교사 문제는 아까 다루었지요. 지역 선교사 명칭을 명시하면은 갈등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교단 소속이지만 작은 선교단체 대표가 되어서 왔을 때 그 교단 선교부에서는 우리는 허락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모르게 누가 회장으로 나갔단 말이야. 이 얘기가 나오면 한선협에 대해서 그 단체는 원래는 안 갈라.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은 우리 임원에서 추천한 바가 없는데 자기가 만든 단체로 나간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앞으로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선협은 아마 샌딩 바디 위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는 이 문제를 좀 방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픔의 역사 속에 보면 교단 선임자는 회장 못 해먹었는데 다른 단체 이름으로 나온 단체 대표는 회장을 해먹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교단과의 한국 선교단체협의회와의 갈등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선협 사무실 운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같은 교단 내에서 리더십 경쟁이 조정되지 못해서 후배가 선배를 추월할 경우 이런 문제. 그런데 이제 일할 사람은 언젠가는 하거든요. 일꾼은 몇 년 늦어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교단이 합의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후배가 선배를 추월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수렴청정 문제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선교협이 갈라질 때 저는 우리 교단 후배들이 앞장서 가지고 선교협을 갈라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선임 증정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깔아무시고 선배 보기에 미안하지만 하고 선교협을 창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나쁜 말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 줄을 서야만 되는데 이미 5년까지는 이미 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단체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제가 들으면서 참 난감했어요. 난감한 것이 제가 전 회장이잖아요. 전 회장으로서 후배들이 반기를 들고 회를 깬다는 데 대해서 할 얘기가 참 궁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지기를 바라고. 근데 이제 7번째 문제, PCEC에서 선임자들의 대표성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크마가 과도기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좋게 보는데 그때쯤에 이재롱 목사 문제가 필리핀에서 터졌습니다. PCC 이사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이재롱 목사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이재룡은 사입이다 하고 이제 성결교에서 나온 문건이나 가졌는데 우리가 가져간 문건은 이렇게 지라시 수준이에요. PCC 사무실에서 이사들 모임에 우리가 제출한 거는 몇 표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가져온 거는 이재룡 목사 측에서 만든 책자, 그림이 들어간, 사진이 들어간 책자를 뚜껑 가져왔어요. 인쇄된 책자, 영어 책자를 가져오고 그쪽에서는 법인이 이미 있더라고요. 법인이. 그런데 우리 한선협에는 법인이 없이 법인 레터헤드가 없는 이런 지라시를 들고 가서 영어이긴 하지만 설명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한선협 쪽에서는 레터헤드가 없어요. 그리고 지라시야.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우리가 한선협도 만들어야 된다. 세게 등록을 해야 된다. 법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대항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아마 법인이 제대로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선협과 선교협의 연합이 있었고요. 조그만 연합이었지만 한선협이 형성이 됐고 어쨌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재통합을 한 것은 좋은 것이었다고 보지만 한번 선교사 사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결집과 신뢰 회복이 정말로 어려웠던 과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한선협 아닌 단체에서 KWMA와 이제 연합을 해서 마닐라 포럼을 했는데요. 이때에 이제 영문으로 출판을 한 책이 바로 이겁니다. 예, 싼뚱에서 이제 페르시아까지 이 책이 영문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쓴 필리핀 선교 역사와 민다나오 무슬림 역사에 대한 게 70페이지나 들어가 있어요. 이 책 속에. 그런데 이것은 이제 PCEC나 좀 유명한 신학 도서관에는 기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몇 권을 사가지고 우리 신학교 도서관에는 갖다 놨는데 다른 분들한테 나눠줄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이 그 뒤에 품절이 됐겠죠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어떤 단체가 출판권을 가지든거나 위임을 받으면 후배 선교사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한선교 주한기구의 재건 및 재출발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잘 되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18년의 이슈는 이런 단체 찾아오기가 이슈였고 2019년의 이슈는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KWMA와 관계가 좋은 KWMF와 관계가 좋은 이때를 우리 시니어들이 특별히 임력원들이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슈는 또 하나의 숙제 속에 있습니다. 필한선협 현재 미래 조만과 가지는 다른 발제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데 우리는 시니어들로서 하나님의 선교 동력자들로서 회개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대한 글이 새로 첨가된 건데요. 시니어 선교사들의 회개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먼저 온 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눈 덮은 들판에 먼저 걸어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삐뚤삐뚤한 발자취를 남긴 죄가 있다 그런 얘기죠. 정치적인 단체라는 편견을 씻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어 섬기는 플랫폼 역사 철학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의 명예가 아닌 섬김이 임력원들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대로 못했던 우리 시니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니어였다는 것을 우리 함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서평 선교사가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 하는 모토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나라에 온 훌륭한 선교사였다면 우리도 역시 성공이 아닌 섬김의 어떤 그 철학을 가진 우리 한선협이 된다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 되잖아요. 또 뭐 정해야 되는 역량이 있다면 하나님이
몇 년 후에라도 또 일자리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1년 먼저 하려고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게 많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회계 선교의 구심점 본부 선교 역사 연구소 법인 하나 남기지 못한 허물을 회개해야 돼요. 장관익 선교사가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소는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이름을 하나가 가지고 그것을 정말로 애틋하게 가꾸어서 후배들이나 여러 선교사들이 또 현지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우리 교단도 4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문제에 제일 욕을 얻어먹을 사람이 저가 돼서 선교 연구소 정도는 안 돼도 자료실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도 저내년에 40주년을 해야 되는데 자료 하나도 없어요. 크리스천 시티 교회 가면 이제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라이방, 그다음에 이제 이 훅굽 이 대나무 모자 이 두 개에다가 본드를 붙여가지고 그 모자를 쓰고 비꼬를 여러 번 다니셨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흔적으로 남겨두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사점은 똑같은 50년을 앞두면서 똑같은 문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WMA, KWMF, PMA, MOU 하나 남기지 못한 근시안의 선교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4대 교단 편중, 마닐라 편중 리더십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중앙의 권력 집중은 큰 타락에 속합니다. 마닐라 밖에 회장은 마원석, 최영태, 조성일, 또 우리 선교협회, 우리 오상훈 네 분밖에 없었거든요. 고난을 이겨내기 쉬우나 권력은 잘 이기기 어려운 유혹이다. 그리고 어저께 들은 김영석 교수 강의에서는 늙어도 남아있는 것은 명료욕이 남아있다고요. 이게 잘 우리가 해결이 되어져야만 우리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지방에서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류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큰 마음 한 마음을 보이지 못한 시니어들의 추하게 늙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팀으로 일할 때 고울원 팀 정도가 전국을 다스리기는 어렵죠. 팀이 잘 짜여졌는가 이걸 잘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또 새 출발하려고 의기투합을 하고 그리고 오늘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책임 의식을 가지고 좋은 대화를 이룬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한선협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선교지에 먼저 온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필리핀에 주님의 기쁘신 뜻을 잘 이루기 위해 일생 헌신해 오신 시니어들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